네, 반갑습니다. 미래인재 경찰학원 체력 담당 코치 김민혁 코치입니다. 오늘은 종철 코치랑 같이 나왔는데요. 여러분한테 체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오늘은 실내 종목 기준으로 체력 팩을 좀 알려드릴 건데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잘 습득을 못 하시고 가셔서 점수를 못 받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팔굽혀펴기예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로 이동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팔굽혀펴기 이제 센서인데 시험장하고 동일한 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지방에서 이제 체력 학원이 없는 이제 지역에서 사는 학생인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센서가 없으니까 이 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궁금증이 엄청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역질문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1분에 몇 개 정도 하냐 집에서 홈트 할 때 했더니 100개를 한다는 거예요. 100개는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영상을 봤더니 진짜 100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 볼게요. 자, 짧게 하고 있죠. 이거는 시험장에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짧게 하는 거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감독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팔꿈치예요, 팔꿈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일 파울이 많이 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자세를 보시면 감독관한테 정확히 팔을 피는 모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지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는 짧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피는 자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 먹는 것도 잘 드시고 그리고 뭐 간식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많이 먹죠. 네, 많이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앉아서 공부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덩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볼게요. 자, 완전 깔려 있죠.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친구보다 더 한 거예요. 이건 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엉덩이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 정확한 자세를 보면 허리가 아치가 만들어지고 엉덩이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쁘게 라인이 이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감독관이 잘하는구나 하시지, 엉덩이가 내려간 상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보시면, 자, 엉덩이도 정확히 고정돼 있죠. 팔꿈치도 잘 피고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 파울을 받지도 않고 점수 인정도 잘 됩니다. 그래서 파울이 될 때는 어떻게 그 감독관들이 얘기를 주나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파울 주는 걸 제가 한번 모션을 해볼게요. 자, 준비하면 센서를 눌러드릴 거예요. 삐 시작하면, 자, 팔 펴세요. 팔, 파울, 파울, 파울. 다시 끄고 다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와.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본 측정 때는 점수를 아예 인정 못 받아서 과락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서 몇 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팔굽 하실 때는 처음에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윗몸 일으키기예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치기라고 해요. 배치기. 골반치기라고도 하고 배치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런 자세는 윗몸에선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되냐?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 종철아, 밥 먹어. 자,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센서를 측정하실 때는 골반이 들리거나 엉덩이가 들리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자세를 보시면 엉덩이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상체만 올라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보시면 센서를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센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센서까지만 오면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한 자세를 경찰청에서 공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사실 감독관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센서도 찍어주고 그리고 무릎도 같이 스치는 형식의 윗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센서 찍고 무릎까지 닿는 윗몸을 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좌절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좌절을 윗몸에서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깍지를 정확히 껴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잡는다든지 귀를 잡는다든지 좌절이? 이런 형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를 잡고 있죠. 깍지는 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점수 인정 못 받습니다. 감독관님은 뒤에서 보면서 깍지 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깍지를 정확히 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 하는 걸 보면 깍지 정확히 끼고 엉덩이도 들리지 않고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깍지도 풀리지 않는 거를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악력입니다. 정말 이게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감독관분도 인정을 해주세요. 자, 악력기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립이나 거리나 힘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파울 기준을 아셔야 돼요. 파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악력기를 잡고 보통은 기준은 15cm에서 20cm 정도. 근데 감독관이 조금 과하신 분이다 하면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본 자세는 이 정도 벌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시면 자, 이렇게 붙이죠.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정확히 반동이 없이 악력을 잡아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자세 볼게요. 자, 근데 어깨가 움직였죠. 어깨가 기본적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어깨도 지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은 이 파울 사유 때문에 8번을 측정했어요. 네, 8번을 측정을 하고 다시 측정을 했을 때 평소보다 점수가 20이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이 남아 있을 때 처음부터 정확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필요하겠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까 봤죠? 약간의 티가 나지 않는 반동은 저희 학생들한테도 추천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동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동을 많이 주는 걸 보면 자, 반동 많이 주죠? 자, 이렇게 비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는 반동을 주지 않고 정확한 자세로 측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게 제일 기본적이고 감독관분들이 파울을 제일 많이 주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습득하셔서 시험장을 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기구 다루는 이 스킬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팔굽혀펴기를 말씀을 드리면 팔굽혀펴기는 복합 운동이에요. 복합근 운동. 많은 근육들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합근을 한꺼번에 사용을 한다면 부상 위험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팔굽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했고 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근데 바로 팔굽을 들어간다? 자세도 안 나올 뿐더러 부상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회전근을 다치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그냥 팔굽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평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느 정도 뭐 기본 강의 때 근력 운동이 발달이 돼 있으면 그때 뭐 체력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트를 하거나 그때부터 팔굽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 윗몸 일으키기 저는 많이 안 시켜요. 왜냐하면 시험용은 사실은 복직근보다는 하체를 많이 써요. 발목이랑. 그래서 하체랑 발목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윗몸을 왜 많이 안 시키냐면 허리에 부담이 엄청 많아요. 목에도 부담이 많고. 그래서 윗몸 하다가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매달려서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다리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런 운동을 많이 시키고 또 이제 측정용으로는 시켜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많이 시키죠. 그러면 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스킬까지 배우면. 근데
맨날 윗몸 하다가 허리 아파서 결국에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윗몸을 평소에 많이 하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악력 같은 경우에는 악력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력은 뭐 그립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긴 한데 힘을 길러야 돼요. 뭐 악력도 힘도 없는데 악력을 스킬을 한다고 해서 만점이 나온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매달리기 훈련들을 많이 시켜주세요, 코치님들이.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안 시켜요. 매달리기는 정말 많이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력은 속근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순간적인 힘. 근데 매달리기는 지근의 힘,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매달리죠. 매달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조수단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속근의 성질의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파워리프팅이라고 운동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어로는 뭐 3대 500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것처럼 바벨을 가지고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당겨주는 운동들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엄지까지 같이. 그러면 내가 평소에 50kg까지 들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하다 적응을 하면 60kg, 70kg, 80kg 이렇게 늘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한 5개 정도 하고 한 5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중량이 늘고 또 시간이 남아서 힘이 남으면 그때 매달리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달리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었고 합격도 해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초를 안 다지고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원 다니면 기본 강의부터 듣잖아요. 근데 바로 문제풀이처럼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잠깐은 올라요. 근데 고득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기본기부터 근력을 다져서 나중에 문제풀이처럼 개수 운동하는 센서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계속 안 하시다가 단기 특강만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점수가 많이 올라서 합격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너무 커요. 운동을 아예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는 체력학원보다는 근처에서 아니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기초적인 근력 운동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경행 학생들은 제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순환식 측정 기구가 전국에 3대밖에 없어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은. 그래서 저희도 한 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환식도 문의 주실 거면 문의 주시고, 또 하나는 평소에 미래인재를 다니시거나 미래인재에서 공부하시거나 인강 들으신 분들은 운동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학원에 문의를 주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무슨 홈쇼핑처럼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순환식 기구 정보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